한국에서 중국인은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인은 안 되는.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로 15,000건을 넘어섰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에선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압도적인 수치였고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국적을 보면 역시 중국인 대출이 절반을 넘어서 60%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국내 외국인 매수자가 늘고 대출 규모도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국인보다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내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특별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 적용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알짜 부동산을 쇼핑하듯 쓸어가는 현실입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70%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투기 지역인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시세는 약 18억 원. 제한선인 15억 원을 넘겨 부동산 담보대출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대출받아 송금할 경우 국내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확인이 어렵고 1가구 2주택 같은 보유주택 파악도 힘들어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없습니다. 또 군사시설과 문화재 같은 일부 보호구역을 빼곤 신고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매수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0%가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수도권 알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출 규제 등에 발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2만 건이 넘는 거래를 다 뒤져 이상 거래를 뽑아낸 뒤 자금의 흐름을 따져봤는데요.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점은 제쳐놓고 불법 외환 반입이나 환치기, 탈세 같은 위법 혐의만 500건이 넘었습니다. $10,000 넘는 외환을 반입할 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없이 거액의 현금을 직접 들고 와 서울에 4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출처 불명의 돈으로 경남 일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 19채를 산 싹쓸이형도 있었습니다. 고가 또는 다주택 또는 불법 임대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세금까지도 탈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위법 혐의 거래 중 중국인이 300여 건으로 전체 55% 이상을 차지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짜장면 가격을 통제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왜 통제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원대하고 거대한 작업이라 가지고 그 10년, 20년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는 혁명 정국이었죠. 1961년에 5.16 했으니까. 근데 5.16 하자마자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1존포인데 그마저도 평수도 다 정해놔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화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동남아에서 땅 사고 빌딩 사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알고 지금 토지 개혁해야 되는 그 중요한 때인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화교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인들이 대규모 토지를 산다든가 건물을 사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걸림돌이 될까봐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교들이 당시에 중국집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플러스 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쌀 소비량이 많으니까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중국집의 짜장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서 1960년대 중반에 화교들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화교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짜장면 가격을 통제해버렸어요. 1960년대 중반에.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토지개혁이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화교 자본을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야 되고 쌀이 생산량이 부족할 때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중국집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화교 자본이 또 형성될 게 보이니까 짜장면 가격까지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중국인들이 1960년대에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못 살겠다고 한국을 진짜 많이 떠났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에 따라서
기존에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었던 화교들은 싼값에 거의 5분의 1 가격의 땅을 다 팔고 나가야 됐어요. 그 땅에 이제 경제발전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요, 이거는. 그리고 더 큰 거, 지금 미국 대학들도 뭐 공자학원 이거 다 퇴출시켰고 우리나라도 지금 퇴출운동 시작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 그러니까 중국인 전용 학교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허가를 안 해줍니다. 다 금지시켜버려요. 그 불법이다. 왜? 중국인 학교가 생기면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중국식 교육을 받고 한국의 네이션 빌딩에 방해가 되니까 화교 학교를 전부 다 금지시켜버려요. 정규 교육에서 빼버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념은 그럼 한국 종족주의 그런 게 아니라 네이션 빌딩 그리고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완성되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이 입김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네이션 빌딩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때 뻔히 보이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통합을 추구하고 정말로 한국인들이 이 자유라는 정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외국인에 대한 그 통제법을 시행을 하신 겁니다. 그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지도자에게 뭘 요구해야 되느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